한국 부동산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. 가격이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었으니까요. 결국 정부가 시장 전체의 숨통을 조일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 바로 10-15 대책인데요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극약 처방까지 나온 건지, 그리고 이 조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먼저 문제가 뭐였는지부터 시작해서요, 정부가 내놓은 해법, 그리고 그 핵심 규칙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시장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뒷이야기까지 쭉 훑어볼게요.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.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진짜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를 꺼내 들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니, 시장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선 걸까요? 그 이야기는요, 몇 달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처음부터 이렇게 막 초강수를 둔 건 아니었어요. 원래 지난 6월 27일이었죠. 정부가 좀 과열됐다 싶은 지역 몇 군데만 딱 집어서 규제하는,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운 대책을 내놨었거든요. 뭐랄까, 핀셋으로 문제 부분만 살짝 집어내려는 그런 시도였죠.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. 바로 그 유명한 풍선 효과가 터져버린 거죠. 한쪽을 이렇게 꾹 누르니까 규제를 피한 돈들이 주변으로 막 몰려가면서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온 거예요. 뭐 성동, 마포, 강동 이런 지역들 집값이 진짜 순식간에 치솟으면서 1차 대책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자, 이렇게 부분 규제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깨달은 정부, 이제는 완전히 판을 새로 짜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 말이 15-15 대책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거대한 쟁반으로 시장 전체를 덮어버리겠다. 더 이상 이 풍선이 어디로 틀지 모르게 아예 그냥 엄청나게 큰 쟁반으로 시장 전체를 한 방에 쾅 눌러버리겠다는 거죠. 이제 부분 규제가 아니라 전면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. 이 거대한 쟁반 정책, 목표는 아주 확실했습니다. 첫째,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과열된 수도권 집값, 이거 어떻게든 진정시키자. 그리고 둘째,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있죠? 바로 그 갭 투자,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자. 이 두 가지였어요. 좋습니다. 그럼 그 첫 번째 규칙, 갭 투자 원천 봉쇄.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죠.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요, 와, 이건 거의 핵폭탄급이었어요.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구역 안에선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그 범위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. 서울 25개구 전체는 물론이고요. 과천, 분당 같은 경기도 핵심 지역까지 그냥 수도권의 심장부를 통째로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. 자, 이제 이 구역 안에서 집을 사려면요,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. 첫째, 사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라. 둘째, 사면 무조건 2년은 너가 직접 살아라. 그러니까 어때요? 전세를 놓는 갭 투자는 이제 제도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진 거죠. 너 진짜 살 거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.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. 자, 이렇게 투자자들의 발을 묶었죠? 그럼 다음은 뭘까요? 바로 돈의 흐름 자체를 막는 겁니다. 정부의 두 번째 규칙은요,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의 수도꼭지를 아예 그냥 꽉 잠가버리는 거였어요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와,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? 특히 맨 윗줄 25억 원 넘는 집을 한번 보세요. 예전에는 6억 원까지 대출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는요, 겨우 2억 원이에요. 그냥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. 이건 뭐 사실상 현금 없이는 비싼 집은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죠. 집값 대비 얼마나 빌릴 수 있냐? 바로 이 LTV는요, 더 충격적입니다.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70%까지 가능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40%로 뚝 떨어졌어요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,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쳐요. 예전엔 7억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4억밖에 못 빌린다는 겁니다. 당장 내 돈이 3억이나 더 필요해진 거죠.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미 집이 한 채 있다? 그럼 추가 대출은 아예 제로입니다. 땡전 한 푼 안 나와요. 원천 봉쇄예요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 규제가 처음으로 딱 붙어서 이제 소득 적으면 전세대출도 어려워졌고요.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무조건 그 집으로 이사 들어가야 합니다. 심지어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으면 1년 동안은 집을 살 수가 없게 돼요. 정말 촘촘하게 다 막아버린 거죠. 자, 이 모든 조치들을 쫙 모아놓고 보면
결론은 딱 하나입니다.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다. 이제 부동산 시장은요, 두둑한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이렇게까지 강력한 정책을 폈으니 당연히 시장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었겠죠. 물론 정부가 의도한 효과도 있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정부의 의도는 명확했어요. 거래를 확 줄여서라도 이 미친 집값을 잡겠다, 이거였죠. 그런데 그 결과 엉뚱하게도 전세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. 혹 때려다 혹 부친격이 된 거죠.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부작용을 지적하는데요. 첫째, 전세난. 말 그대로 전세대란이 터진답니다. 왜냐? 전세를 내놓을 집주인, 즉 투자자들이 싹 사라졌으니까 전세 매물 자체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. 둘째, 월세화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.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보다는 안정적인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확 늘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정말 뼈아픈 문제인데 바로 양극화입니다. 이 상황에서 누가 웃었을까요? 명확하죠. 이런 규제랑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현금 부자들. 이들은 오히려 이 기회에 좋은 매물을 줍줍할 수 있게 됐어요. 반면에 대출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대다수의 중산층, 그리고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어땠을까요? 아예 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된 겁니다. 이건 그냥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아예 걷어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. 단순히 집 사고 못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을 막아버리는 아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.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으로 가는 돈길을 꽁꽁 막아버렸어요. 그렇다고 그 돈이 갑자기 사라지나요? 아니죠. 물은 막으면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어마어마한 돈, 이제 다 어디로 갈까요? 그렇죠. 아마 주식이나 금 같은 다른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진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.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으로든 뭐로든 돈을 벌었어요. 그럼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? 맞습니다. 결국엔 내 집이에요. 부동산을 갖고 싶다는 이 욕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. 그렇다면 이 거대한 규제, 과연 시장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언젠가 더 강하게 튀어오를 용수철을 그저 힘으로 꾹 눌러놓고 있는 것에 불과할까요?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.